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 창원시의 도심 한복판에서 통근버스가 차량 석 대를 들이받은 뒤 상가를 덮쳤습니다. 사고 원인이 분명치 않아서 경찰은 70대 버스 운전사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KNN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버스. 그런데 방향이 끝까지 그대로입니다. 승용차 석 대를 들이받고 상가까지 덮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거 뭐지? 지진도 아닌데 뭐지 싶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버스가.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가 돌진한 건물은 모 상가 회사 사무실로, 당시 출근한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71살 A씨의 돌연과 건강 상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병원이 아직 말을 안 하니까 좀 며칠 더 지난 후에. 실제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개입된 교통사고의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최근 4년간 무려 70%가 늘어났습니다. 지병이나 인지능력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선 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적성검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NN 김상철입니다. 오늘 아침 빗길을 달리던 통근버스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숨지고 차에 타고 있던 한 업체 직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가드레일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40인승 통근버스가 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한 업체의 출근길 직원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이곳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더 가다가 결국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버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고 앞범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8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한 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이 중상, 14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지금 분석하고 있고, 속도도 지금 가속인지 그것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기상지청은 사고 당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 연휴에 이렇게 눈이 쏟아지면서 빙판길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버스 9대가 부딪혔고 또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눈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이태권 기자. 옆으로 넘어진 버스 뒤로 다른 버스들이 부딪힌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버스가 눈길에 넘어진 뒤 뒤따르던 버스들이 연달아 부딪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에 버스 쓰러지고 뒤에 줄줄이 다 근처 회사들 다 출근버스거든요. 앞차가 눈길에서 옆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졌다 했었거든요. 이번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공주시 유구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50대 운전자가 다쳤고 오전 8시 30분쯤 충남 보령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나들목 부근에서도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갓길 보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뒤따라오던 SUV 차량이 멈춰선 버스를 들이받으며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쯤 경기 안성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에서도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승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폭설 이후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걸로 보여 설 이후 귀경길까지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태건입니다. 밤사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해 9명이 다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통근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있나요? 다 내리셨어요?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 상신 지하차도 안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산타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4살 여성 김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산타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달리던 K3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나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또 다른 호텔에서는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10여 미터 높이의 작업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통근버스와 시내버스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7명이 다쳤고 제주에서는 전복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인도 구조물이 4m 아래로 추락하면서 남성 1명이 얼굴 등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뒤집힌 차량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거센 화염 탓에 옆 차선 차량도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고 이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자 등 2명은 화재 직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오토바이 보관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건물 전체로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오토바이 4대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회사 통근버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앞 유리창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 금이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면서 이 충격으로 차량 3대도 함께 밀려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역 앞에서는 인도 구조물이 하천 옆 산책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구조물에 기대고 있던 30대 남성도 함께 4m 아래로 추락하면서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기사의 재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다행히 승객들이 미리 대피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버스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석 창문은 깨져 있고 차체는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타이어는 까맣게 탄 데다 구멍이나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불이 난 마을버스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좌석부터 천장까지 버스 내부는 그름을 뒤집어 쓰면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 버스 바닥에는 이처럼 손잡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대저동 금호 지하차도에서입니다. 뒷바퀴 제동 장치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쪽에서부터 인화가 돼가지고 열로 인해 가지고 터지면서 이 파스가 났고 나머지 안에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차량 이상을 감지한 버스 기사가 미리 승객 10여 명을 내리게 했습니다. 정비소를 향해 가던 버스는 10km를 겨우 간 지점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리 승객들이 내리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도 날 법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상이 있다 싶어서 이제 그 하단 오고 있어 혼이 내려주고 이 차량 이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 가는 정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불이 난 겁니다.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에서 국도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 인터쿨러 고장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타는 버스의 특성상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울릉도에다가 기안장을 오픈하기. 네, 요즘 유난히 마을버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버스가 다른 버스보다 사고에 더 취약한 이유 한동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1일 밤 서울 시흥사거리 건물에 찍힌 CCTV입니다. 좌회전하는 택시 앞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충돌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근처 약국까지 돌진합니다. 둘 중에 한 대가 신호 위반한 걸로만 추측이 돼서 그 부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12월 경기도 부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정차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부산 아파트로 돌진한 마을버스까지 마을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마을버스 기사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기사보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적어 대형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자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우를 좀 사가지고 큰 회사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내버스보다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여러모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마을버스 특성상 골목이 많죠. 시내버스는 대로변이 많은데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하지만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경력이 남기 때문에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데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줄어들 수 있어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1차 때도 그러더라고. 1차 때도 200만 원 이렇게 전국의 마을버스 기사는 모두 7천여 명.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을버스 사고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버스 2대가 부딪히면서 승객 15명이 다쳤고 충북 충주에서는 승용차가 역주행해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25살 김모 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멈춘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던 마을버스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선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500m를 역주행해 다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6살 김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2살 신모 씨가 진입로를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당진 영덕 고속도로 화서휴게소 근처에서 6.5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25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기가 발생해 조문객 등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가까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형 에어컨 내부 전선 문제로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와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Navien and magic. Pleasant home, it all starts from the kitchen. 서울 수영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13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붙여서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도로 중간을 턱 막고 있고 뒤로는 차가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수원시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레일러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한 1km 정도 정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와 냉장고, 난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순간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그 버스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뒤에는 소방 차량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버스 아래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삼거리에서 방향을 튼 버스는 횡단보도를 지나 이곳에서 자전거를 탄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갔더니 앞뒤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사한테 앞을 좀 빼라고 그렇게 하고 119 가는 거거든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 아빠한테 단체 카톡을 받았나 봐요. 하느라고 갔다고 저희 애랑 친한 친구였어가지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길가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차들 사이로 A군이 탄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는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에게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이게 힘들어하시죠? 사고도 한 번도 없어요.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계 등을 토대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민입니다. 들코락스, 자연스럽고 건강한 장미 등으로 쾌변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100m를 굴러내려가 행인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 죽전 디지털밸리 앞 내리막길에 서 있던 버스가 갑자기 굴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운전석을 벗어나 버스 바깥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기사가 황급하게 쫓아가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 안 승객은 다급히 뛰어내리고 가속도가 붙은 버스는 가로수들을 들이받고 행인들에게 돌진합니다. 불과 2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참을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 5명을 덮친 뒤에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100여 미터를 더 굴러내려간 버스는 구내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우상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봤는데 버스는 여기 이렇게 다 부딪히고 저절로 옮겨져가지고. 이 사고로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다쳤습니다. 버스에서 뛰어내린 승객과 버스와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폐차하는 지점에 차를 세운 뒤 잠시 용변을 보러 내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금 시동 켠 상태에서 기어를 이제 등이 가운데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운 것 같지는 않다. 지난달 21일 성남에서도 비탈길에 세워둔 차량이 200여 미터를 굴러 행인을 치는 등 최근 비탈길 주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서 다친 사람을 꺼내 밖으로 옮깁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사거리에서 마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주오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버스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를 화물차가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3.5톤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용차 문이 반쯤 열린 채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분쯤 강릉시 이밤동 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로 확인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걸로 지목된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부서진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교에서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 여파로 버스 앞쪽과 승객 출입구 쪽 유리창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등 8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승용차와 부딪힌 버스가 다시 맞은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승용차가 우체국 앞 인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체국 출입문과 유리창은 부서져 있고 주변에 있던 전동 킥보드는 2동강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체국으로 돌진했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음주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드디어 한타가 열립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타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창원에서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던 마을버스가 전복돼 승객 20여 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는 승객 정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안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왼쪽 차선의 덤프트럭이 오른쪽 도로로 나가려고 신호를 넣자 오히려 버스가 속력을 냅니다. 결국 충돌하면서 마을버스가 기울고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부수며 넘어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회전하는 걸 우회전하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마 버스가 무리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시 이 마을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모두 37명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밖에 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답답했었어요. 그림을 좀 많이 타 있었어요. 사고버스는 12인승이지만 이러한 시내버스의 경우 정원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교할 때는 몇 사람 시야가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 과속 운행도 많다 보니 법의 맹점 속에 이 같은 사고가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지난 5일 역주행 택시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사고 사흘 전 오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같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해질 무렵 창원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총알같이 달려온 택시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 앞부분에서는 폭발과 같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내버스는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부서진 파편들로 엉망진창입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네 방향의 차량들이 만나는 사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직전의 도로입니다. 내리막 경사에 좌우로 굽은 도로입니다. 4km가량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린 뒤 나오는 내리막 곡선 구간의 교차로는 늘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사망 사고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이 교차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역시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잦은 교통사고로 불안감이 컸습니다. 내리막길도 있고 차가
새벽 3시에도 나고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기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엉망진창입니다. 경찰과 마산 해운군은 사고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속 방지턱과 신호기,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선 도로에서 좌로 조금 굽은 도로고 이탈이 한 10km 경사가 있습니다. 조금 사고의 우려는 있는 부분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파손된 블랙박스를 복원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마을버스를 들기 위해 구호에 맞춰 안간힘을 쓰는 시민들. 차체는 들썩거리지만 바퀴는 흠쩍도 하지 않습니다. 버스 밑에는 9살 아이가 깔려 있습니다. 아이는 버스 뒷바퀴에 깔려져 있었고 버스는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바로 구급차에 그 담요 같은 거 얼굴 전체 다 씌우고 실러 갔거든요. 어둑해진 저녁에 할머니, 동생과 함께 근처 목욕탕을 가던 9살 A군. 도로를 건너다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A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구급차가 신고 5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불과 10m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의 속도 위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구입니다. 아이 소리 잡지 때럼이 어젯밤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마을버스와 택시가 정면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의 섬유공장에선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오유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마을버스는 인도를 타고 넘어가 약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기다리는데 하고 일로 방향을 막 오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쳤어요. 어젯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마을버스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5살 신모 씨와 택시 운전기사 51살 송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짜 등에 한 대가 어느 차가 신호가 냈겠죠. 불러가지고 주셔야죠. 경찰은 버스가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다툰 공장 주인의 친구인 53살 김모 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 30분쯤엔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남동쪽 51km 해역에서 진도 2.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17명을 태우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였는데요. 버스 기사들은 차량 결함을, 버스 제조사에선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리막길 끝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 처치합니다.
버스와 주택 담 사이에 끼어있는 SUV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홍기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마을버스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중 뒤로 10여 미터를 밀려 내려간 뒤 이곳까지 내려와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버스는 차량 2대와 충돌한 뒤 막다른 곳에서 멈춰섰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이쯤 왔을 때 버스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갑자기 뒤로 확 갔다고. 버스 제조사 측은 기사의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주장은 다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쓰는데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다는 겁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안 가요. 가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단 말이에요. 감정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아요. 국내 전기버스 40%가 중국산인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 논란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카눈 북상 때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바닥을 뚫고 올라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플라스틱 바닥재를 쓴 중국산 전기버스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꼭 이런 기계식 스윙암을 수도꼭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유용해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관람객들을 태워 경포 일대를 운행하던 전기버스가 몇 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뒤편의 공터. 버스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버스 외부는 색이 바랬고 타이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난 2014년 녹색도시체험센터가 문을 열면서 운행을 시작했던 23인승 전기버스입니다. 당시 강릉시가 민간업체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이 전기버스에 방문객을 태워 경포 일대를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용할 정도로 제법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버스가 고장나면서 그냥 세워두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손을 쓰지 못하고 망가진 전기버스를 방치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리비 때문입니다. 버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억 원. 2013년 만들어진 옛 모델이라 고장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보태 새 버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2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5천이나 4억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다고 새 전기버스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 지자체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여서 구매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색도시 홍보에 활용됐던 전기버스가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가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 추진한 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지역 버스업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는데 협의체 운영마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에 지난 2013년부터 액화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강릉시는 버스 업체들의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 운행을 권고해왔습니다. 올림픽 유치 당시 IOC에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내 버스를 모두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전에 천연가스 버스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NG 버스 도입에 시내버스 업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CNG를 사용하면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 CNG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공영 차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측은 강릉시가 가스 충전 시설이 있는 공영 차고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CNG 버스 도입만을 독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추고 무조건 가스 차만 가져와라. 이제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참 난감한 실정이죠. 강릉시는 그러나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CNG 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업계와 가스 공급업체 등과 진행해오던 협의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입장에서는 그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100억 원 예상 같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추진이 좀 사정이 이렇자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대회 기간 다른 지역에서 CNG 버스를 빌려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함께 내년 말까지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강릉시의 계획이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원 뉴스 이종우입니다. 아프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전 아이가 보내온 신호를 다 놓쳤습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았.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이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합니다. 승객 10여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승객들을 친 차량은 정류장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그게 인도로 그냥 쫙 들어오면서 사는 사람들을 치고 한 사람은 깔고 한 사람은 나가 잡고 꽝 소리가 나오고 뭐 벼락치는 소리지.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승객이 많다는 뜻인데 이 승객을 덮친 차는 곧장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 곳곳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72살 설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0대 남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75살 손모 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는 중에 옆에서 버스가 오니까는 당황해가지고 그냥 직진한 거예요. 운전이 좀 서툴러가지고. 경찰은 손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강릉에서는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창이라는 지명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탁 트인다는 평, 그리고 기세가 크게 일어난다는 창, 이런 평창이라는 뜻의 올림픽 홍보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올림픽도 물론 홍보를 해야겠죠. 김나래 기자입니다. 전기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보통 버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전기를 충전해 운행하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없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2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여는 강릉시가 강원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는 선두주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신차감 너무 좋습니다. 올림픽 홍보에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주변 노선에 전기버스 4대가 우선 배치돼 강릉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올림픽 운영 인력 지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160여 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 3곳에 충전기 60기가 설치돼 환경올림픽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올림픽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신설된 경기장 6곳도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는 등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치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4월 신작 준비됐어. 여기서 끝내자. 더럽게 약해. 지난해 11월 충주에서는 이른바 불량수소 충전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추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반년이 지났지만 수소 생산업체와 자동차 생산업체의 갈등으로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에서 순도가 낮은 불량 수소를 주입한 수소 전기 자동차는 70여 대. 불량수소가 주입된 상태고 제가 끌고 다니다가 고장났을 때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주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당시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자동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등은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차량 고장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견인 비용과 일부 수리비는 합의했지만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보조나 배터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행 도중 멈춘 시내버스 2대 가운데 한 대의 보조나 배터리가 망가진 데 대해 수소 생산과 충전을 담당한 업체는 불량 수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소 다음에 이제 연료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배터리인데 연료 스택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안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안 배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조사나 뭐 이제 배터리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수소 전기 버스를 생산한 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방전되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데 불량 수소 때문에 완전히 방전이 일어나면 그 셀이 못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량 하자를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제조업체에 일임했다는 입장이고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원인 규명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결국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수소 전기버스 확산에도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제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학교 폭력으로 괴로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근이 남긴 유서입니다. 두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들 때문에 답답해서 살기 싫다. 학폭은 너희가 한 것이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염이 줄더라고요.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내가 힘들다라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울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아이거든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과 그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 8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군이었습니다.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학교 측은 유서에 적힌 학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나오시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이송을 하거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현재는 없어요. 김군의 가족은 학교 폭력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40대 남성이 추신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1시간 정도 중단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이 멈춰선 선로위.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젯밤 9시 3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구간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로에서 열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침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선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호선 상행선 운행이 40분가량, 인천 천안 방향 하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유리 파편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5층짜리 건물 3층 모자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살 박모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모자 공방 주인 51살 김모 씨가 부부싸움 뒤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과 당하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전은 개폐 기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헛슬 플레이 마치 벼슬로 들어와. 오늘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12명이 숨졌습니다. 실내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폭탄이 터져 시민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밴 한 대가 까맣게 불탔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족은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에 엉뚱한 민간인 버스가 당했습니다. 최소한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소말리아 내 알카에다 연계 무장 세력인 알샤바브의 소행입니다. 지난 1일 미군 특수부대가 알샤바브의 수장을 사살한 데 대한 보복 공격입니다. 한밤 거대한 화염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빈민군입니다. 목재 가옥들이 많은 잣대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아무리 불을 뿌려도 불길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불길을 잡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500여 채가 불타 주민 2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Começou a pegar fogo de frente à nossa casa, não deu tempo. O menino quase morre queimado porque o fogo já estava lá em cima. 케냐 남서부 나로쿠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 뚫고 나가서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60대 호주 부부가 숨지고 독일과 영국인 등 승객 1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뒷바퀴가 터지면서 차가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에스켈라 밀리타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넣어둔 폭탄이 터진 겁니다. 올해 이 도시에서 폭탄 28발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무정부주의자들이 밤에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20대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열차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여 분가량 지연돼 퇴근길 시민 8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갑자기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기관사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후반 여성 이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쯤 뒤에는 도봉구 같은 지역의 한 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7살 박모 씨가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도 불이 나며 냉장고와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스크린도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었는데도 지하철이 버젓이 달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사원 이상설 씨는 지난 설날 아침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층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이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1호선 신길역을 찾았습니다. 직장에 지각할까봐 부랴부랴 전동차에 뛰어들었는데 출입문이 닫히면서 그만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출발을 시도하자 어렵사리 몸을 빼냈지만 이미 뒤쪽에 스크린도어까지 닫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씨가 꼼짝없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는데도 전동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 씨가 5분 가까이 좁은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동안 코레일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난간에 서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도 다음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고 스크린도어 쪽으로 몸을 붙여가지고 열차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심이 굉장히 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아직까지도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승객 이 씨가 몸을 피했던 자리입니다. 직접 폭을 자로재어 보니 40cm도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스크린도어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도 지금 아마도 봐야될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 번씩 보고서 조사를 해봐야죠.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슴과 등에 타박상을 입은 이 씨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틈에 낀 남성이 전동차에 7m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하철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정일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철이 승객의 팔을 출입문에 낀 채로 내달린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물체가 아니면 끼어도 인식이 안 돼서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진역에서 전동차를 타려던 30대 여성 2명이 갑자기 닫힌 문에 끼었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숨이 끼어가지고 숨이 억지로 빼서나갔고요. 저는 팔이 한 2m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 간 거죠. 이렇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 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선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입니다.